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영봉여자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정역과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의 집합인 함수를 보기에서 좀 골라달라. 1대1 대응까지 좀 나와있네요. 1번 문제 y는 이꼴 x 플러스 1 쫙 그려가야 되니까 정답이 되겠네요. 자, 2번 문제 풀이 절대값 그래프를 그려가게 되면 이렇게 꺾어지는 거니까 하나의 원소에 하나씩 되는 게 아니죠. 이렇게 두 개씩 나오는 형태니까 안 되겠고, 세 번째 거는 또 이차함수 이렇게 그려갔을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좀 이제 똑같은 부분 두 개 나오는 거니까 1대1 대응에 문제가 좀 생기겠죠. 그 다음 네 번째는 y는 이꼴 5 이렇게 되는 거고, 와 계속 똑같은 거 나오는 거니까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다섯 번째 내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축 잡고 0보다 클 때 x제곱 플러스 2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또 이렇게 그리는 거죠. 역시 1대1이 되는데 문제가 있는 거니까 정답이 되는 것은 뭐 가볍게 1번, 또 어느 정도 뭐 그래프 유형 조금만 신경 쓰게 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시작합니다. 무리함수 그래프가 이런 것을 좀 x축,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느냐 이거 물어보는 건가요? 식정리만 좀 잘하면 되겠죠. 루트 3 x-2 처리해주면 되겠고, 더하기 3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x축으로 얼마만큼? 이만큼. 짝 그러니까 y축으로 얼마만큼? 3만큼 평행이동했다 해서 문제에 해당하는 a, b 값을 구해갈 수가 있죠. 2, 3 이렇게 나왔는데 나중엔 뭐 곱하기 해라. 그럼 뭐 6입니다 라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평행이동 부분들이니까 주어진 식 조금만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요. 집중력을 좀 발휘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3번 이어집니다. n 컨비네이션 3, n 컨비네이션 4 결과가 좀 같다 이렇게 되는데, 조합에서 배운 이 기호의 성질들은 좀 아느냐 이런 얘기죠. n 컨비네이션 r 부분하고 n 컨비네이션 n-r 이 부분들이 좀 같아지는 거죠. 됐을 때 그럼 뒤에 있는 이 부분들 합하면 앞에 있는 숫자 n이 된다 이런 얘기니까 지금은 3 더하기 4 이 부분들이 7이 됩니다. 가볍게 조합 기호가 갖고 있는 성질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수의 그래프, 유리함수 그래프죠. 유리함수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ABC 값을 구해달라. 유리함수 그래프는 점근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데 점근선 조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점근선 x는 분모 0 만드는 거니까 마이너스 C 처리되겠죠. 이제 그림에서 보게 되면 점근선 x 값이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C 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이제 결과를 하나 구하면 되겠고요. 점근선 y 구해지면 이제 나눌 때 몫에 해당하는 거니까 a 이렇게 처리되는데 점근선 y는 얼마가 되죠? 1 이렇게 되었으니까 또 a 값까지도 나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좌표 그래프를 좀 살펴보니까요, 특별한 점이 있죠. x가 0일 때 y값이 2가 되는 이러한 특별한 좌표가 주어져 있으니까요, 특정점 주어져 있으니까 어디든 이런 걸 좀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x에다 0을 대입해 주니까 c분의 p에서 나오는데 이 결과가 2다, b는 이꼴 2c다 이렇게 가는 내용. 그럼 이제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a, b, c를 모두 더하기 한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더하기 해주면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서 1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유리함수는 점근선 정확하게 이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자체가 이제 1, 3, 4분면 방향으로 그리느냐, 아니면 2, 4, 4분면 방향 쪽에 그려가느냐, 이렇게 좀 판단해가는 것이 그래프를 그려가는 특징이니까요. 점근선에서부터 접근해 가는다라는 사실, 가장 효율적인 그래프 그려가는 방법 학습해두면 되겠습니다. 5번 이어집니다. 무리함수 그래프가 1,4를 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좌표를 좌표 줬으니까 대입 열심히 하면 되겠죠. 2를 대입해 주니까 a-2 루트 더하기 3 처리해준 결과가 4다 이런 얘기. 이항시키면 1이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 제곱하게 되면 1 되겠고, a 값은 3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식을 좀 다시 쓰게 되면 마이너스가 아니죠. 그럼 루트 3을 좀 대입해 줬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3x-2 더하기 3 이렇게 처리되는데, 와, 정역을 구하라. 무리함수 정역은 루트 한 부분에 있는 이 3x-2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풀어가는, 즉 1번이 좀 답이 되고 2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좌표 대입해서 a 값 갖는 거 특별하게 어려운 항목 아니고, 무리함수 기본 정의 루트 한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역시 기본 정의에 해당하는 부분들, 기본 이론들 잘 정리해야 되는지 점검해야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정역이 주어져 있을 때 이 함수가 이제 역함수가 존재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자, 근데 이참수니까 최고차가 의미니까요. 그래프 모양 딱 살펴가면 되겠고,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1대1 대응 이런 형태가 좀 돼야 되는데,
그래프가 이제 전부 다 쓰면 안 되니까 뭐 대칭축을 중심으로 뭐 좌측을 쓰든지 우측을 쓰든지 한쪽을 써야 되겠죠. 물론 이제 그거보다 좀 범위 조금 이제 축소된 것도 가능하고 이렇게 뭐 중간에 잘라줘도 상관없겠지만, 근데 이제 값이 좀 크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대칭축을 중심으로 해서 뭐 오른쪽 부분들 그래프를 좀 쓰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뭐 그러면 그래프 뭐 절반 써도 되고 뭐 이렇게 잘라서 위에 써도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인데, 뭐 상수 A 값의 최소값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와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뭐 대칭축을 좀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 값 자체, A 값 자체가 점점 작아져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뭐 대칭축은 꼭 시점의 x좌표를 구해가는 공식 자체가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패턴, 이차 함수에서 이런 모양이니까요. 뭐 가볍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x값 2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상수 A의 최소값이 그대로 건조 곱발 얼마다 2다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역함수의 뭐 기본적인 존재 조건, 1대1 대응 이런 부분들, 그건 이제 뭐 그래프에 좀 적용해가는 그런 내용이니까 어렵지 않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함수 fx수 gx가 각각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다음 값을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계산 절차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f 역함수의 마이너스 3 이런 부분들을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근데 역함수를 구하는 건 불편하니까요. 이런 값을 좀 a 이런 형태에 놓게 되면 fa는 마이너스 3 이런 거 좀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fx 주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a제곱 결과가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a제곱은 9가 되겠고 a 값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요. 정의역이 0보다 큰 거니까 a 값은 3에서 계산을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g3을 좀 구해가 되면 이제 첫 번째 계산 결과가 좀 나오는 거예요. 그럼 g라는 함수에다가 좀 3을 집어넣는 거니까 이 결과는 5에서 처리해주면 좌측 계산 결과는 끝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풀어가려면 g 역함수에다가 11 이렇게 집어넣는 일을 또 해야 되는데, 잘 모르면 b 하고 gb는 이꼴 11을 해서 구해가면 되겠죠. 자, g라는 함수에다가 b를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2b-1 이렇게 이제 1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2에다가 b 값은 그럼 6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풀어야 될까 이제 f6을 풀어가는 거죠. f6 이렇게 좀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6을 집어넣으니까 66은 이제 뭐 36 이렇게 처리되겠죠? 3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약분하니까 이제 마이너스 12에서 결과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5하고 마이너스 12하고 두 개의 결과가 좀 나온 것이 이제 최종 연산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둘을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정답 마이너스 7에서 이렇게 답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역함수 부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역함수를 직접 구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함수 관계에서 풀이를 진행한다 이런 부분들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 해서 계산한 절차 나온 이런 것만 조금 좀 신경 써서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뭐 합상함수 형태 뭐 두 번 연달아서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무난히 계산 가능하겠죠. 자, 그러니까 역함수를 뭐 반드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 풀어갈 수 있다 이런 사실들 학습 잘 해두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4개의 영역 A, B, C, D. 어우, 재밌는데요. 오, 이 부분들은 그냥 원에다가 원 4등분한 그런 내용은 똑같은데요. 모양 되어 있고, 이거. 빨파, 노초, 보, 이렇게 5가지 색을 좀 칠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색 여러 번 사용해도 좋다. 다른 색 칠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뭐 보편적으로 색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면의 색칠하기 가장 많은 면을 제일 먼저 칠한다. 이런 것이 원리인데요.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하게 많은 면 잡혔다고 볼 수가 없겠죠. 상대적으로 다 같은 위치.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것은 뭐 A를 중심으로 해서 칠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자, 이게 삥 돌아가면서 이렇게 쭉 칠을 했을 때, 와, 기존에 이제 마지막에 B를 칠할 때 C에 이제 무엇이 칠해져 있냐가 이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풀 때는 A하고 C하고 이렇게 같은 색을 칠하는 경우하고 A하고 C하고 이제 다른 색을 칠할 때 이렇게 좀 나눠서 풀이를 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A하고 C를 칠할 때 뭐 색깔이 5가지 있으니까 이곳은 뭐 칠하면 이제 5가지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그곳에 이제 같은 색을 딱 칠하고 나면 이제 B하고 D는 좀 뭐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요. 자연스럽게 4, 그 다음에 또 칠할 가지수가 4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0에다가 80까지 해서 결과 나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A하고 C 부분들이 이제 다른 색을 칠한다면 5 곱하기 4 해서 2가지 색을 좀 칠하고 나면 색깔 자체가 3개가 남았고요. 그러면 이제 B하고 D 부분에는 3 곱하기 3에서 칠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20에다가 9니까 180 처리하게 되는 건가요? 해서 이제 더하기 해주면 그러면 260까지 해서 칠하는 가지수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빙 돌아가면서 칠할 때 마지막 칠하는 이 B 부분들은 A만 신경 쓰면 되는 것이 아니라 C. 근데 이제 A, C 부분들이 같은 색이냐 다른 색이냐 따라서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지는 거니까 애초부터 이렇게 빙 돌아가는 때는
이렇게 좀 둘로 좀 나눠서 풀이를 진행해야 된다. 이런 아이디어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영봉요거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9번 문제 이어집니다. 두 일참수 fx,gx 1참수라고 좀 줘져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더하기 한 것은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고 교점은 y좌표가 3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나 조건은 주어진 식이 유리함수가 좀 만들어진 거죠. 근데 점근선이 주어져 있으면 점근선이라는 부분은 분모를 0 만드는 거니까 아주 중요한 정보가 나왔습니다. gx라는 부분들은 뭐 0되는 좌표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3x 플러스 1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최고차 개수는 모르니까 a 이런 형태로 좀 해서 gx를 좀 만들면 되겠습니다. 다음 5 똑같은 패턴으로 좀 나왔습니다. 이때는 그러면 분모가 이제 fx가 되는 거니까 fx 이렇게 처리돼서 3분의 2가 된다는 얘기는 3x-2에서 나와야 되는데 미지수는 좀 다른 거 모르니까 b 이런 형태로 좀 놓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fx, gx 문제의 모양 형태를 나다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더하기 해주면 역함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가에 있는 조건을 좀 이용하려고 좀 더하기를 좀 해보게 되면요. 어떻게 됐죠? 자, 이 부분 이제 전개해서 좀 더하기를 하게 되면 3에다가 a 더하기 bx가 되겠고, 그 다음에 a-2b 해서 이제 정리가 되는데, 뭐 1차식이면 그냥 일반적으로 다 역함수가 존재해야 되는데,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정상적인 일차함수가 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되니까 이 부분들이 0되는 이런 경우, 즉 b 값은 뭐 마이너스 이런 형태 좀 처리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이건 뭐 정상적인 직선이 아니라 x축의 평행한 이런 얘기니까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겠죠?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교점을 구해 가려면 fx하고 gx 뭐 같다 이런 부분들을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데 뭐 마이너스 a라고 했으니까요. 마이너스 a에다가 3x 마이너스 2 fx 쓰겠고, 그럼 a에다가 3x 플러스 이렇게 좀 처리하게 되면 약분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2에다가 3x 플러스 1이니까 6x는 1 처리해서 x 값은 6분의 1 얻어지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6분의 1을 좀 대입하면 되죠. 아무 쪽이나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a에다가 6분의 1 대입해주니까 2분의 1 더하기 1 이렇게 처리되니까 2분의 3a가 되는데, 아까 y좌표 뭐 나온 것 같은데, 그죠? y좌표가 3이다 라고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뭐 y좌표가 3입니다 처리해주면 a 값이 2 돼서 와, 그렇다는 얘기 이제 함수가 완성이 되는 거죠. fx a 값 2가 나왔습니다. fx 요게 fx 그럼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에다가 3x 마이너스 처리해주면 되겠고, gx 처리해주면 이거 전개까지 해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6x 플러스 4 이렇게 됐죠. gx는 2 해주면 6x 플러스 2가 되겠는 거예요. 6x 플러스 2 해서 gx 이렇게 함수식을 모두 다 구해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자, fx, gx 이렇게 다 이제 구해놨는데요. 우리가 이제 최종 풀어야 될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자, 요런 함수 부분들이 이제 mn이 점근선이다라니까 이런 함수 만들어서 점근선을 구해라 이런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 분모 0 만드는 거니까 뭐 g, fx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좀 해야 되겠죠. g라는 함수에다가 fx를 집어넣는 거니까 와우, 마이너스 6x 플러스 4 이런 걸 대입해야 되는 건가요? 와, 대단한데요. 마이너스 36x 플러스 24, 26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6x 플러스 26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걸 0 만드는 거니까 분모 0 만드는 거니까 x죠. x는 m 돼 있는데 m 값이 이건 그러면 그럼 36분의 26 이런 형태로 좀 나오겠습니다. 뭐 약분은 좀 이따 좀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이런 형태가 이제 분모에 써져 있고, 분자에는 fx는 요 부분들이 써져 있으니까요. 점근선 y는 지금 n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좀 뭐 36분의 6 이제 x 앞에 개수를 계산하니까 6분의 1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 결과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때 n분의 m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와, 그렇게 되면 6분에서 6을 또 한 번 더 지워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6분의 26 처리되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분을 또 한 번 더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3분의 13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되나요? 그러면 3분의 13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분의 있네요. 되셨죠? 뭐 마지막은 뭐 점근선 열심히 좀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들은 좀 처리해가면 되는데, 문제 잘 읽어야 되겠는데요. 두 1차 함수라고 되어 있고, 자, 이제 나다 부분에서 이제 분모 0 만드는 부분들이 이제 점근선 x를 구해가는 절차니까 이런 걸 통해서 gx, fx 이렇게 생긴 부분들 판단해가는 과정. 그 다음에 뭐 가 조건에서 이제 더하기 한 부분들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요건 이제 역함수가 없단 요 해석을 좀 잘해야 되겠습니다. 정상적인 직선이라면 당연히 역함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없을까? 정상적인 직선 아니죠. 이렇게 된 거니까 이게 막
상수함수 형태가 되는 그런 모양일 때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관계식 구하고 뭐 그다음 교점에서 그다음부터는 뭐 일사천리로 쭉 진행하는 패턴이니까요. 앞쪽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문제랑 연결시켜서 무슨 뜻인지를 좀 파악해가는 그 절차 이 부분들에 집중해서 학습을 좀 진행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습장 펴놓고 연습을 조금 했으면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0번 살핍니다. 현진이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1000부터 1999까지 4자리 자연수를 대호에게 전송하려고 합니다. 자, 오류를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다음과 같은 규칙 숫자를 하나 더 덧붙여서 전송한다 이런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4자리 숫자의 합이 짝수이면은 0, 홀수이면은 1을 전송한 숫자에 붙인다 이런 얘기네요. 예를 들어서 뭐 문제가 좀 어려우니까 얘까지 들어온가요? 자, 1892 이렇게 되게 되면 이 결과 자체가 어떻게 된가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짝수가 되고 짝수가 되죠. 짝수이면 이제 0을 좀 붙여서 뒤에 이제 0을 붙여서 18,920 이런 형태로 좀 바꿔놨다. 1024는 이제 홀수가 되는 거니까 뒤에 이제 1을 붙여서 1241로 이렇게 전송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현진이가 전송하기 위해서 뒤에 1을 붙인 5자리 수. 와,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1을 붙였으니까 뭐 홀수였다는 뜻이죠. 그 중에서 가운데 3자리 숫자가 모두 다른 경우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네요. 하나, 둘, 셋, 넷, 5자리. 여긴 이제 뭐 끝자리에 1을 붙인 거니까 이 부분들은 그럼 뭐 홀수였다라는 뜻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전송해줄 숫자가 맨 앞자리가 1이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가운데 있는 이 3개의 숫자들은 무엇이었다? 짝수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풀어야 될 부분들은 이제 가운데 있는 이 세 숫자에 해당하는 거죠. 이 세 숫자가 짝수가 된다라는 얘기인데, 뭐, 짝수가 되는 경우는 전부 짝수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짝수 하나에 홀수가 2개 되어 있는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이렇게. 일단 구성을 찾았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그냥 모두 다 짝수니까. 짝수가, 근데 모두 다른 경우의 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런 형태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죠? 짝수가 이제 5개 있으니까 그런 짝수들을 이제 이렇게 돼. 오늘 가지수를 순서대로 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 그러면 이곳에서 가지수는 60까지 이렇게 좀 나오면 되겠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뭐 숫자를 먼저 갖다 놓고 이제 배를 하면 되겠죠. 짝수는 5개 있으니까 5개 중에서 1개의 숫자를 갖다 놓고 여기는 홀수도 5개 있는 거죠. 5개 중에서 2개를 골라다 놓고 이 부분들을 좀 나열해주면 되겠습니다. 세자를 배치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럼 3팩토리에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되는 그런 내용. 5 곱하기 10 곱하기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게 많은데요. 30에 300이 됩니까?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 그러면 뭐 전체 가지수는 360까지입니다. 라고 구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문제도 사실은 이게 옛날에 이제 수능 문제 나왔던 그런 내용인데 그런 내용을 좀 참고로 해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거군요. 참 이런 공부까지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뭐 규칙에 좀 잘 이해하면 되겠죠. 좀 힘들까봐 이제 얘까지도 다 들어서 이제 전송하는 방법 나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서 좀 살펴보면 되겠고 우리가 좀 전송한다는 거 보면 뒤에 1이 붙여져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주어진 문제는 짝수 홀수였다라는 뜻이 되겠고 근데 이제 맨 앞자리는 우리가 이제 전송하는 숫자 자체가 1000부터 1199까지 되어 있어서 이게 1로 딱 되어 있으니까 가운데 3개의 숫자는 이제 짝수였다. 그럼 어떻게 이제 이 3개의 숫자를 이제 짝수로 만들어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합의 짝수를 얘기해 주는 거죠. 합의 짝수인 부분들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 그런데 뭐 또 다른 근데 숫자가 좀 이제 모두 또 다른 그런 경우라고 했으니까 지금 좀 이렇게 둘로 분류하고 이런 부분 뭐 분류해가면서 곧바로 나누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단계를 거친 거죠. 숫자 구성에 대한 숫자를 찾아놓고 그 숫자를 세 개의 자리에다 배열해서 찾아가는 이런 좀 절차를 지켜가는 부분들 이쪽 파트가 이제 조금 더 중요하군요. 이런 부분들 절차를 지켜가면서 풀이하는 부분들 신경 써서 학습을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11번 문제 살펴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수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값이 12가 되는데 값이 점점 더 커져가야 되는 거죠. 정수 순서쌍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가장 작은 숫자 이 부분들을 좀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0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 절대값 더하기 해준 결과 절대값인데 뭐 이렇게 안 써집니까? 절대값 더하기 한 결과가 뭐 10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점점 더 큰 숫자에서 10이 되는 경우는 1, 그 다음에 11 이런 형태로 찾아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쭉 가서 5에 7까지 되겠습니다. 6, 6은 같아지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5가지 정도가 나오겠고요. 이때 이제 좀 신경해서 할 것은 x는 0, 그러니까 한 가지가 되는데 y하고 z 부분들은
이게 좀 절대값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두 가지 이런 형태가 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체 가지수 20가지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x의 절대값이 그럼 1이다라고 해주면 y 부분하고 z 부분 절대값은 이제 11이 돼야 되겠고요. 이때 이제 해당하는 숫자는 이제 좀 더 커야 되는 거니까 2부터 가는 거죠. 2에 9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쭉 가서 이제 5에 6까지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거니까 뭐 네 가지가 되겠고, 이때 이제 뭐 x부터 y, z 차 이제 뭐 이렇게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이런 부분이 생기겠죠. 그럼 이제 32가지 해서 결과를 얻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뭐 계속 이렇게 조사해야 되는 건가요? 와우. 이렇게 좀 조사를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그럼 계산 결과 2니까 이제 9가 되겠고, 그러면 커야 되니까 3부터 해야 되겠네요. 3, 6에서부터 그러면 3, 6, 4,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아, 이때는 그럼 뭐 두 가지가 되는 건가요? 두 가지. 물론 이제 둘 다 이제 역시 또 이건 이제 부호들 때문에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2 곱하기 8, 16 이렇게 처리되겠군요. 됐습니까? 그러면 x 절대값이 3인 경우도 되나요? 그럼 y 이렇게 z 해주면 3을 빼면은 12에서 3을 빼니까 9가 되겠고, 2 빼니까 이거 잘못 계산하는데요. 아, 이거 잘못 계산하는데요. 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10이었는데요. 계산 개수 바뀝니까? 10이었는데. 그러면은 3에 7에 4에 6 이렇게 되니까 다행입니다. 5는 안 되니까 가지수는 맞군요. 아이고, 9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러면 4에 5 해서 이건 한 가지가 되는데요. Z라는 숫자가 더 커야 되는 거니까 한 가지에다가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처리되니까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좀 한 방에, 아이고, 그러면 이게 이제 8 곱하기에서 한 방에 처리해주면 되잖아요. 아이, 이게 지금 얼마니까 7이니까 7 곱하기 8에서 7, 8이 56 처리해주면 되겠고, 위쪽에서 계산 결과 20 이렇게 좀 돼 있으니까 20 더하기 56 처리해서 정답은 뭐 76 해서 계산하니까 하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76 있어야 합니다. 3번에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절대값에 있어서 우리를 조금 이제 낯설게 하는 그런 요소들인데, 점점 커야 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구성을 좀 잘 찾아가는 건데, 이게 지금 좀 신경 써야 될 요소는요, x가 이제 0일 때 부분들은 절대값에서 나오는 방법이 이제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1.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될 때는 이제 x 값이 이제 뭐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해서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뒤쪽에 뭐 2, 2 이렇게 곱해가는 요소들, 이런 부분들 이제 주의해야 되는데, 자, 처음 거는 이제 x는 없고 yz만 있어서 이렇게 곱하기 4라는 사실들, 이렇게 좀 이제 특색이 있는 부분들만 좀 신경 쓰면요, 숫자 자체를 좀 살짝 좀 찾아가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어렵지 않게 좀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도 조금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낯선 그런 요소들이 담겨 있으니까요, 제가 좀 설명한 부분들 참고해 가지고 학습을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12번 시작합니다. x집합 1, 2, 3, 4, 5, 6, 7, 8 숫자가 좀 많군요. 세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x에서 x로의 함수 개수를 구해달라. 1대1 대응 1, 8, 5 이렇게 좀 조건이 돼 있으면 조건들은 좀 메모해 가는 게 잘하는 거죠. 1, 2, 3, 4, 5, 6, 7, 8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1, 2, 3, 4, 5, 6, 7, 8로 좀 대응해 간다 이런 얘기인가요? 근데 1은 뭐 8에 있는 뭐 대응돼서 몇 킬로가 쫙 나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2보다 큰 숫자니까 2부터 대응들을 해야 되는데, 와우, 대응해서 나온 결과들은 대응하는 숫자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라면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이제 2를 대응할 때는 2보다 작은 수니까 이 두 가지 중에서 뭔가 하나에 되면 이렇게 대응되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이제 3을 좀 대응시켜 가게 되면, 이거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나온 결과는 1, 2, 3에서 대응해야 되는데 2가 이미 대응돼 있다면 나머지 숫자는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아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 이렇게 좀 대응해야 되겠죠. 그래서 또 두 가지가 되는데요. 그럼 또 4 할 때도 그러면 원래 대응 가능한 숫자는 1, 2, 3, 4가 되지만 다른 것들이 대응되고 남은 거니까 가지수는 두 가지 되겠는데요. 그렇군요. 그러면 2, 3, 4, 5, 6, 7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대응 가지수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뭐 8은요, 맨 마지막 8은 전부 다 대응하고 나면 이제 한 가지밖에 안 남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가지수가 8의 대응으로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만 신경 쓰게 되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 이렇게 이제 곱하기를 좀 이렇게 해가 될 이 요소들이 2의 6제곱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2의 6제곱이니까 64 해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요게 나름 좀 재밌는 규칙인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이제 큰 틀 크게 좀 실수할 수 있는 부분 되겠습니다. 이건 두 가지고, 그 다음 3이 가서 대응될 수 있는 건 세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지수가 자칫 잘못하면 늘어나겠죠.
근데 1대1 대응이란 전제 조건이 깔려 있으니까 2가 가서 대응되게 되면 그 숫자 하나를 빼고 나서 숫자를 좀 카운팅해야 되니까 역시 또 두 가지가 된다. 이 부분들 신경 써서 여기 관찰이 되어야 전체적인 이제 관찰이 좀 되는 그런 항목이니까요. 신경 써가지고 꼼꼼하게 주어진 상황 정확하게 좀 잘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함께 합니다. 6명의 학생에게 서로 다른 3개의 수학 문제 중에서 한 문제씩 딱 풀라고 했습니다. 자, 풀도록 하는 그런 경우수를 구해달라고 됐네요. 근데,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 문제도 풀지 않는 문제는 없다. 이런 얘기. 누군가는 한 문제씩 좀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좀 어떤 상황인 거죠? 이거는 함수 좀 대응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1, 2, 3, 4, 5, 6. 이쪽에 이제 뭐, A, B, C 이런 형태가 대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서 문제 하나씩 이렇게 대응되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좀 하나씩 풀라 이런 얘기니까. 자,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는, 치역하고 공역이 좀 같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온 결과들이 뭔가 이렇게 대응돼서 다 이렇게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겠죠. 지역과 공역이 같아지는 그런 내용. 자, 근데 이제 6개에서 3개로 가는 지역 공역 같아지는 이 부분들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 주면 좀 쉽게 좀 접근이 될까요? 그랬을 때 이제 이쪽 지금 정역 부분에 있는 이 부분에서 원소들을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누는 겁니다. 세 덩어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눠서 각각 덩어리별로 이렇게 1대1 대응을 시키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6개를요, 3개의 조로 좀 나눠서 조편성 후, 그 다음에 이제 배열해 가는 그런 형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조편성 할 때 이제 4개, 1개, 1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한 개, 2개, 3개도 있고 3개, 2개, 1개, 그 다음에 2개, 2개, 2개 이런 식으로 조편성을 좀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조편성하는 방법이 그래서요. 6 컨비네이션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 컨비네이션 2, 1 컨비네이션 1은 좀 안 쓰겠습니다. 2 팩토리얼 개수가 이제 2개 같아지는 거니까 이런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6 컨비네이션 3, 3 컨비네이션 2, 1 컨비네이션 1 이런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은요. 6 컨비네이션이 4 컨비네이션이 2 컨비네이션이 지금 3팩토리얼 이렇게 좀 나눠야 되겠죠. 이렇게 좀 조편성을 좀 해가야 되는 그런 생각보다 좀 까탈스러운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연산을 좀 이제 진행을 좀 해야 되겠죠. 자, 이거는 무슨 6, 5 처리해주면 되겠고 2로 나눠주면 되겠고요. 어이구, 그럼 이건 좀 잘못 썼는데요. 어이구, 살다 보니까 잘못 썼는데요. 컨비네이션 1이 돼야 되죠. 2 곱하기가 있겠고 그 다음 또 나누기 2 팩토리얼 했으니까 이렇게 좀 이제 소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5가지입니다. 이렇게 좀 나오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요. 6 컨비네이션 3이면은 6, 5, 4인데 3, 2로 나눠지는 거니까 20 이렇게 처리가 되고 3 컨비네이션 3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렇게 처리가 되면 이 부분들은 이제 60까지 이렇게 좀 나오겠고 자, 이 부분은 6, 5, 그 다음 2 되겠고 그 다음에 4, 3 또 이렇게 되겠고 3팩토리얼은 6이니까 6 이렇게 좀 나누게 해서 이제 이렇게 소개해 가면 되겠습니다. 2, 4 이렇게 지어가면 되겠죠. 그럼 이제 15 이렇게 또 나오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해서 이제 가지수들을 이제 좀 이렇게 구했고요. 자, 그렇다면은 자, 이렇게 좀 조를 나눠가는 가지고 합쳐서 이제 90이 되겠고요. 이렇게 좀 나눈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이제 이쪽 집합에다가 1대1 대응을 시켜야 된다고 했으니까 3팩토리얼에서 대응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3개의 덩어리를 3개에다가 1대1 대응 시켜가는 거니까 이렇게 가볍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90 곱하기 6 이렇게 처리해서 전체 가지수는 540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40. 자, 처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문제에서 질문하는 바를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해서 그 뜻 파악한 걸 얼마나 좀 효율적으로 좀 풀어가느냐 이런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 다시 한번요. 한 문제씩 좀 풀어라 이런 얘기가 됐을 때 이 부분들은 6사람이 이쪽 3개인 곳에다 이렇게 이제 대응해 가는 거죠. 함수 형태가 이제 하나씩 이렇게 풀게 되는 그런 형태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런 아이디어. 대신 이제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이제 치역하고 공역이 같아져야 된다 이런 개념. 그랬을 때는 자, 이쪽에 있는 것들을 이제 3개의 조로 나눠서 그 다음에 이제 1대1 대응시키겠다 이런 형태로 좀 접근해가는 방법. 큰 흐름에서 좀 신경 써야 될 그런 요소가 좀 담겨 있는 문제니까요. 집중력을 발휘해서 좀 풀이도 좀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번 푼 이 문제들을 꼭 기억 속에 넣어둬서 다음에 또 이런 유사한 문제들을 풀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될 그런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14번 시작합니다. fx가 주어져있는데요. 와, 이런 부분들은 이거 합성함수를 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합성함수 쭉 한다 이렇게 됐을 때 와, 합성함수가 좀 4개의 함수가 좀 결합된 거죠. 4번 이렇게 된 거는 y는 1하고 교점계수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fx 이 부분도 또 와 이것도 좀 뭐 전체 안쪽 부분이니까요. 뭐 전체 부호를 바꿔서 이렇게 처리가는 것이 좀 효율적인 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렇다면 이 부분들 뭐 그래프를 그려가게 되면 이렇게 뭐 1에 대해서 이제 꺾어져가는 이런 그래프입니다. 이 정도쯤 알면 되겠고요. 그러면 f 두 번 한 이런 x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와 식을 쓰게 되면 이 x 자리에 fx가 들어가는 거니까 와우 x 마이너스 이렇게 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빼기 1의 절대값 이런 모양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그래프를 그려서 나중에 y는 이러고 만나는 법. 지금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뭐 하나짜리일 때는 이제 뭐 개수가 이제 근이 두 개가 되는 건데 이건 좀 그래프를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좀 절차를 좀 거쳐야 되겠습니다. 뭐 일일이 범위를 나눠서 푼 거는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죠. 일에 대해서 좀 나눠서 푼 부분들을 다시 또 계산해 가지고 다시 절대값 하게 되면 오 이거 뭐 한 4번 정도 뭐 범위를 또 나눠서 풀어야 되는 거 너무 시간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절차를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fx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y로 1만큼 평행이동하는 거니까요.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죠. 1만큼 평행이동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또 절대값이 붙여져 있으니까 음수 나온 부분들 꺾어서 올려야 되겠죠. 이렇게 꺾어서 올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최종 그래프 자체가요. 이렇게 되는 모양 형태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가운데 좌표가 1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뭐 한 칸씩 간 거니까 0하고 2 이렇게 되는 그래프. 그러니까 범위를 나눠서 푸게 되면 이제 4번 나눠지는 거 맞겠죠. 이렇게. 그 다음엔 뭐 y는 1에서 이렇게 만나는 개수가 되면 이렇게 되면 3개가 됩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그래프를 통해서 개수를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f 3번 한 그래프를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와, 그렇게 되면 이것도 이제 f 2번 한 부분들에 이렇게 절대값을 빼기를 하고 이제 이런 모양 형태를 그려가야 되잖아요. 2번 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1만큼 또 평행 이동을 해서 x축 아랫부분을 평행 이동한 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내려와서 이렇게 좀 만나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이 부분들이 이제 0 되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그래프가 되겠고 이 부분들은 이제 다시 음수 부분들을 이제 꺾어서 이제 올려서 그래프를 좀 그려가야 되는 그런 내용.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모양 형태가 되겠죠. 가운데 부분이 1이 되겠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 3 이런 형태의 그래프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또 y는 1 이렇게 이제 만나는 부분들을 하게 되면 이제 개수가 좀 하나 추가돼서 4개가 되겠죠.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호호호호. 자, 그러면 이제 f 4번 한다 이런 얘기는 지금 3번 한 이런 그래프 빼기 1 이런 모양의 빼기를 해서 다시 이렇게 그려가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와우, 한번 또 이동해야 되는 거죠. 오, 그렇게 되게 되면 야, 이거 대단한데요. 그죠? 이렇게 된 그래프가 되는데 이 부분을 또 다시 꺾어 올려서 그려야 된다 이런 얘기죠. 와, 그러면 이제 최종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 올라간 모양이 지금 봉우리가 지금 3개가 되려던가요? 하나, 둘, 이렇게. 와, 이렇게 그려집니까? 가운데 부분 1 되겠고요. 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와, 그렇게 돼 있을 때 이제 뭐 쭉 1 켜가지고 이제 만나는 뭐 하나, 둘, 셋, 넷, 5개 해가지고 문제에서 정답 교점 개수는 이제 뭐 5개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규칙성을 가지고 뭐 풀어간다 이렇게 좀 접근해야 되는 거지. 뭐 이거는 뭐 범위 나눠서 풀이한다. 와, 이거는 좀 정 아닌 것 같죠? 뭐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갈 때 부분만 해서 뭐 딱 벌써 느낌이 오는 거죠. 지금 이곳에서 범위를 나눠가지고 두 조각 놨는데 그 두 조각 나눈 부분을 이렇게 다시 계산해가지고 다시 절대값 각각 부분이 또 두 조각 되니까 4개의 부분 즉 하나 둘 셋 4개의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뭐 그다음 또 나눠지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범위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와 이건 좀 너무 복잡해서 이렇게 풀면 좀 안 된다는 사실 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규칙성에 의해서 이렇게 그려가는 부분들 보여드렸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합성합성 이렇게 그려가면 돼. 이렇게 좀 지금 이번 문제를 통해서 좀 연습을 좀 철저하게 하시고요. 이게 좀 풀이를 좀 통해서 규칙성을 좀 찾아가는 그런 부분들 연습 충분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15번 함께합니다. 원에 내접하는 구각형에 대하여 9개의 점 중에서 3배를 꼭 지점하는 삼각형을 좀 만들겠다. 자, 알겠습니다. 근데 구각형과 변을 공유하지 않는 삼각형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에서 빼면 되겠죠. 일단 뭐 삼각형을 만들면 되니까 9개의 점에서 3점을 딱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빼기 해서 변 공유하는 걸 좀 빼주면 되겠죠. 자, 변 공유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2개의 변을 공유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삼각형을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게 되게 되면 이런 삼각형은 2개의 변을 공유하겠죠. 자, 이런 삼각형 좀 몇 개를 만들겠습니까? 뭐 이 점 가운데 점 기준이 되는 점 자체를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게 되면 좀 당연히 이제 뭐 9개가 되겠죠. 이 B점 자체가 뭐 C일 때 D일 때 이렇게 이제 따지면 되니까 9개 이렇게 판단해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이것만 빼면 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이제 변을 좀 이렇게 하나 공유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 변을 하나 공유하고 몇 다른 점을 이렇게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만든다면 이렇게 좀 삼각형이 쭉 만들어져 갈 건데 이렇게 좀 변을 공유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경우는 좀 몇 개 만들까요? 이때 이제 이 변 자체는 또 9개의 변이 있으니까 9 곱하기 되는데 요 각각 한 변에 대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이 뭐 변을 하나 공유해야 되는 거니까요. 뭐 자기 자신에 대한 이 2개의 점, 그다음에 옆에 있는 점들 이거 빼고 나머지 점들을 좀 선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하나, 둘, 셋, 넷, 5개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져 가는 거니까 이렇게 5개 가량은 좀 만들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뭐 이런 형태로 좀 계산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 자, 그러면 이제 9, 8, 7, 그다음에 3, 2 이렇게 좀 계산해 주면 되겠고 여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9, 6, 54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까? 9 공통 이렇게 처리해 준 거니까. 그러면은 약분을 해서요. 여기가 4가 되겠고 여기는 3 이렇게 된 거니까 계산은 얼마가 되는 거야? 12 곱하기 7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54 이렇게 빼게 되겠고 그러면 2, 7이 14에 84에서 54를 빼는 그런 형태니까 정답은 30개 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개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좀 재미난 특징 형태 뭐 구각형과 변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라고 됐을 때 뭐 전체에서 변 공유하는 걸 빼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이렇게 변을 2개 공유할 때 하나 공유할 때 이렇게 좀 예를 들어줬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씩 기억 속에 넣어서 아이디어로 좀 기억하고 있으면 다음에 이제 유사한 문제 형태들을 좀 쉽게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두 함수 fx, gx가 주어져 있습니다. 합성함수한 결과들이 서로 같아져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f의 gx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는요. 요 x 자리에 이제 gx라는 함수가 들어오는 거죠. 마이너스 x 플러스 3 더하기 k 이렇게 해서 이제 함수식을 만들면 되겠고 뭐 정리할까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9 플러스 k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gfx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은 마이너스 요 x 자리에 뭐 3x 플러스 k 이렇게 이제 fx가 들어오면 좀 연산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k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두 함수식이 좀 이제 같아져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이미 뭐 딱 보는 순간 뭐 최고차항 부분이 같아지니까 그 다음 상수항 부분 9 플러스 k 마이너스 k 플러스 3 이 부분이 같아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k가 마이너스 처리되는 거니까 k가 마이너스 3에서 구해갈 수 있는 뭐 어찌 생각하면 간단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께할 문항은 17번입니다. 함수 fx 구 역함수를 gx라고 했을 때 다음 문제의 풀이 과정과 답을 서술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fx, gx 교점 사이 거리를 구하라. 그럼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하고 좀 만나는 좌표를 좀 찾아달라 이런 얘기인데 우리는 이런 부분 문제 풀이할 때 항상 역함수 관계는 뭐죠? fx하고 y는 이꼴 fx하고 그 다음에 이제 y는 이꼴 x 역함수 이제 y는 이꼴 x 대칭이니까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3x-5 플러스 1 이런 부분들하고 y는 이꼴 x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교점을 좀 찾아가서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x-5 처리해 주겠고 1은 좀 이항시켜서 x-를 하면 되겠고요. 이거 풀면서 뭐 이 부분들이 이제 0보다 커야 되는 걸 x는 1보다 크다 법을 좀 만들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뭐 제곱해 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1 3x-5 처리해 주면 되겠고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이퀄 7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2, x-3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서 되겠습니다. 자, 근데 뭐 y는 이꼴 x 위의 점이니까요. 좌표 자체가 뭐 2,2 x좌표가 나오면 이제 y좌표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3,3 이렇게 되는 거니까 문제에서 뭐 두 교점 사이 거리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거리를 구하게 되면 루트 1제곱 더하기 1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 루트 2입니다 라고 해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뭐 어찌 생각하면 뭐 역함수를 구해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y는 이꼴 x 이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갑니다. 이 내용만 점검이 되어 있으면 무리 없이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함수의 역함수 자체를 좀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역함수를 좀 구하는 과정은 뭐 조금만 연습하면 되겠죠. 자,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x하고 y는 이꼴 x 대칭 관계니까 문자를 이렇게 좀 바꿔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3x-5 플러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x-1은 아이고 여기 볼을 좀 안 바꿔놨습니다. y 바꿔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이제 3y-5 이렇게 처리해가면서 이곳이 이제 뭐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x 값은 1보다 크다 이렇게 정역을 좀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다음 이제 전개를 해서 3y 마이너스 제곱을 하게 되면 되겠고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3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드디어 이제 y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3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2 되겠고 정의역을 좀 써야 되겠죠. x는 1보다 크다 이렇게 정의역을 쓰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y는 역함수를 구해가는 과정이 y는 꼴 x 대칭이라서 이렇게 좀 대칭한 식 자체를 써놓고 뭐 정리만 쭉 좀 잘하면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뭐 중간에 이렇게 좀 정의역 생기는 부분들, 이 오른쪽 값이 이제 루트라서 이제 항상 양수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양수입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정의역 생기는 부분들, 이런 부분만 조금 챙기면 무리 없이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이제 뭐 무리함수하고 역함수 관계, y는 꼴 x 대칭 뭐 이런 관계들을 이용해서 풀어가는 기본적인 그런 항목이니까요. 이번 문제를 통해서 철저하게 기초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18번 논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영복요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집합 x, y 주어져 있습니다. x에서 y로의 함수 이렇게 될 때 다음을 만족하는 뭐 함수 개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대응했을 때 4보다는 F3 결과가 좀 커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렇죠. 4개의 원소니까 뭐 대응은 뭐 4개가 나올 텐데 F2가 좀 최소값이면 가장 작다는 얘기입니까? F2가 그럼 가장 작아야 되겠고 F1이 좀 가장 커야 되죠. 커야 되겠고 그럼 중간에 F4하고 3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뭐 순서가 이렇게 처리가 됐다. 여기는 좀 커져가야 되는 건데 뭐 최소값이라고 해서 뭐 무조건 뭐 작아지는 건 아니죠. 뭐 이렇게 같아질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좀 같아질 수도 있고 이쪽도 뭐 최대값 역시 마찬가지로 같아질 수 있다. 뭐 이런 형태가 되겠는데요. 이런 형태 이렇게 됐을 때 만족하는 이제 함수의 대응 개수를 구해달라 이런 뜻인데요. 오호, 요 이제 뭐 이제 여기 크거나 같다 되는 이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할까 이런 내용이 되겠군요. 그렇다면 이제 F2, F4, F3, F1 요 네 개 이제 부등호 형태가 돼야 되는데 뭐 가운데 부분들은 무조건 커야 되는 거니까요. 뭐 첫 번째 좀 보게 되면 그냥 이렇게 다 커지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은 F2, F4, F3, F1 이렇게 처리되는데 여기는 뭐 무조건 가운데 커야 되는데 이쪽은 한쪽은 이제 이렇게 등호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등호가 요 오른쪽 편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이거 뭐 다 써야 됩니까? F4, F3, F1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여기가 이제 뭐 이게 좀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이게 지금 A 같아지는 경우죠. 이렇게 한쪽이 크고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그 다음은 이제 여기가 이제 뭐 같은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가운데를 커지고 3에서 F1 이렇게 됐습니까? 자, 뭐 위에 주어진 부등식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좀 네 가지 경우로 좀 나눠지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때마다 이제 각각 어떻게 이제 결과를 처리하면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지금은 이렇게 좀 이곳에다 숫자를 좀 대응되는 숫자를 좀 만들려면 이제 4개의 숫자가 필요한 거죠. 이제 전체적으로는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있는데요. 8개의 숫자들 중에서 4개의 숫자를 딱 고르면 되겠습니다. 고르면 거기에 이제 대응한 숫자를 제가 갖다 써주면 되겠고 지금은 1개, 2개, 3개 숫자가 좀 3개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 되겠고 역시 하나, 둘, 3개 숫자가 3개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 되겠고 그 다음은 뭐 숫자가 좀 몇 개 필요하죠. 2개만 딱 있으면 되겠죠.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가면 가볍게 계산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각각의 숫자들을 좀 계산해도 되는데요. 뭐 8 컨비네이션이 더하기 8 컨비네이션 3, 8 컨비네이션 3, 8 컨비네이션 4 이렇게 뭐 계산해도 되는데 우리가 또 배운 연산 규칙으로 좀 다른 형태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이제 연산하게 되면 이 부분들을 연산하면 이게 9 컨비네이션 3이 되거든요. 요거는 9 컨비네이션 4가 되겠고 우리가 이제 조합 부분에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걸 계산하면요. 각각 계산 안 하고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도 또 규칙이 돼서 10 컨비네이션 4 이렇게 처리하게 되게 되면 계산을 좀 한 번만 해도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9, 8, 7, 4, 3, 2, 1 이렇게 해서 8 소거하고요. 3 이렇게 처리해서 3, 7, 21에 210 이렇게 계산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그냥 각각 계산해가지고 답을 써도 되는데 이게 이제 조합에 있는 뭐 연산 규칙이라서 제가 좀 이제 규칙을 좀 사용하는 부분을 보였으니까요. 이 부분은 좀 신경 안 쓰고 그냥 계산해도 뭐 크게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4개의 부분으로 나눠서 맨 처음에 주어진 부분들을 이렇게 좀 여기 크거나 같다 이렇게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 모양들 그때 이제 이렇게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나눈 거죠. 그게 그다음에
크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번에는 반대쪽 그러면 양쪽도 같아질 경우 이게 네 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니까 네 가지 경우로 나눠서 풀이를 진행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이해해서 풀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18번 영복요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는 조금 까탈스러운 그런 요소가 좀 담겨 있는 문제인데요. 정확하게 좀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뭐 중반부터 뭐 쉽지 않은 그런 문제들로 좀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번 영복여고 시험 문제를 통해서 뭐 확실하게 좀 실력 쌓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영복여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